오늘 이 시간은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인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 개념 및 취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부분 집안에서 부모가 사망하여도 본인들의 땅이 없어 남의 땅에 묘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더라도 이를 보호해주는 취지이다. 다만 이후 도로나 신도시 건설 등 공익 목적으로 조상의 묘를 수용당하는 경우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묘를 이장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250에서 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이 분묘기지권은 사실상 우리 법률의 규정에는 없습니다. 판례로서 인정되는 일종의 권리인데, 이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으로 사실상 법정지상권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280조 1항에 보면은 석조나 연화제의 경우 30년간 견고한 건물일 경우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분묘기지권은 한번 성립이 되면은 영원히 시의취득을 하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니라도 내 땅처럼 시의취득이 되어버리고 지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남의 토지에 이것이 있어도 되고 내 토지에 있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이장해 달라고 해도 이장해 주지 않아도 되고, 지류를 달라고 해도 지류를 안 줘도 됩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한 조상 숭배 사상인 관서법을 판례로 적용하여 이렇게 성립된 그러한 권리 형태입니다. 토지를 낙찰받으면 특히 임야의 경우 대부분이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을 때는 꼭 분묘가 있는지, 또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됐는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사실상 그 성립된 분묘가 있는 그 토지는, 그 부분은 내 땅도 아니고, 또 분묘는 대부분이 산 등성이든지 그 땅의 중심부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상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상대편에서 이제 이장비를 받고 순순히 이장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내 땅인 줄 알고 분묘를 설치했는데 20년 이상 된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20년간) 평은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시효가 성립되므로 시효취득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시효취득입니다. 여기서 평온하다는 것은 점유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법률상 용인되지 않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을 말합니다. 즉 공연하다는 것은 몰래 점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야나 이런 토지가 매매되면서 몇 차례 이제 주인이 바뀌면서 사실상 그것을 증명할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분묘가 있다면 그거는 대부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공분이 있는 묘의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물론 성립하지만, 그 경우도 만일에 동분이 없고 몰래 묻어서 땅에 객관적으로 묘지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도 땅을 팔 때 분묘를 이장한다는 그러한 특약을 넣지 않는 분묘를 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묘지가 있는 토지를 살 때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꼭 달아서 묘지 이장에 관한 특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묘지가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20년 이상은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니까 이 분묘를 이장을 하려면은 상대편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그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그 시효가 따로 없으면 이를테면 영원히 인정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 묘지가 있는 영원히 인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묘기지권이 아니라 일반 그냥 법정지상권은 그 견고한 건물인 경우 민법 280조 1항에 보면 석조나 연화될 경우는 30년간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데, 이 분묘기지권은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권리는 일반 법정지상권보다 훨씬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봉분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분묘기지권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 타인의 토지와 상관없습니다. 요토뿐만 아니라 그 주위 공터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그 토지가 있는 경우에 흔히 낙찰받은 사람들이 그 분묘가 골치 아프니까 이장을 하나도 안 하고 또 뭐 그냥 이장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석축을 쌓거나 혹은 울타리를 하거나 뭐 가축을 방목해서 그렇게 뭐 해서 묘지를 이장했다 이렇게 하는 글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할 수 있으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장도 하지 않거니와 또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나무 분묘에다가 그 짐승을 길른다든가 뭐 철책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형사적인 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분묘는 이제 한기를 설치하면 부부지간에 한 사람이 먼저 이제 돌아가셨다면 나중에 배우자가 이제 사망할 때 대부분이 이제 합장이나 뭐 합봉이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설령 성립한 묘지하에도 그 즉시 합장이나 합봉 시 분묘기지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주의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분묘기지권이 새로 설치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자기 땅이든 나무 땅이든 또한 합의를 하고서 했든 동의를 받고 했든 성립되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장사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시체를 처리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말한다. 이 법은 종전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묘법이었다. 이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사법으로 바뀌었다. 장묘법은 1961년 12월 5일 제정된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2001년 1월 12일까지 시행됐고, 장사법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새로운 장묘법에 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2001년 1월 13일 시행됐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다만 15년간 유효하고 3번을 연기해서 60년간을 그 분묘를 유지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임의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분묘기지권 성립에 대해서 뭐 꼭 알고 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임야를 낙찰받은 경우 대부분 분묘가 있는데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구청에 가서 묘적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묘지에 보면은 그 사람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지 않으면 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해가지고서 이장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냥 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을 준다든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묘기지권이 과연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이제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재판상으로 가면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분묘 설치자가 사실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이 안 나올 때는 그 토지 소유자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묘지 설치 연도라든가 또 그 사망자의 사망 시기가
10년이나 15년밖에 안 됐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전에는 살아있으니까 그 후에 쓴 거니까 분묘기득권이 성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석이나 묘덕도나 혹은 그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아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수원에 가면 국립지리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의성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 분묘를 썼다고 하면 그것이 언제 썼는지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의성 사진을 가서 그 열람해가지고서 제출을 하면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분묘가 없었다는 것은 20년이 안 된 분묘 같다면 분묘기득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판결로서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묘에 대해서 이제 분묘는 누가 이제 그 분묘 그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통상 분묘는 수호자가 관리자로서 합니다. 종순이 하는데 만일 종순이 안 할 경우에는 차순이라도 실제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모시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 권리가 있습니다. 또 지휘는 분묘기득권이 성립하는 토지는 지휘를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종종 그 잘못 인식으로 나무 땅에 그렇게 분묘를 썼으니까 또 토지에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 지휘를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를 한번 합의하려면 평생 주고 계속 줘야 됩니다. 만일 2년 지휘를 미납해버리면 분묘기득권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고 분묘기득권 등기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고 영원히 취득이 가능한 시효 취득이 가능한 거죠. 기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장 시에는 그 효력이 상실하니까 해서는 안 합니다. 합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묘기득권은 분묘만 아니라 그 주위의 공지, 공터 전부 포함을 합니다. 만일에 분묘기득권이 미성립하는 분묘를 이장을 시키려면 소유물 제거 및 인도 청구 소송을 하거나 매장물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아 2종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하나서 임의 개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묘기득권이 성립이 안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득권이 성립이 안 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득권은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수도법 5조에 나와 있고 또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8조 15조에 나와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에는 성립이 안 됩니다. 또한 그 도시지역의 그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법률 36조 1항에 따라서 성립이 안 됩니다. 또 농지에 이제 쓴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28조에 나와 있으면 이 경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다만 이 경우 73년 1월 1일 이전에 묘지가 설치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저촉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73년 1월 1일에 농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시행 이전에는 농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법 45조에 나와 있는데 최종림이나 보안림이나 보존국임에는 이 분묘를 설치할 수 사실상 없습니다. 또 군사보호시설, 시설보호지역에는 분묘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분묘 설치에 제한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묘지는 철도나 하천서 300m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민가 20호 이상 민가 지역에서는 500m 이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분묘기득권 그 설치 위반 시 행정처분은 장사법 4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연장 설치한다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분묘를 설치가 금지된 구역에 설치한다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장사법 39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분묘기득권은 단속규정 위반에 대해서 그 형사적 처벌을 받는데 이 경우 보통 한 700만 원 정도
그 벌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진작 오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이런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유지 설치 이전은 개인묘지는 이제 지금은 또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9평, 가정묘지 30평, 주영정묘지 300평이 되는데 이거는 뭐 그때에 따라서 법률이 좀 변하니까 이거는 그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분묘에 관한 그 법률 개정이 있었죠.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그 분묘기지권은 옛날에 분묘는 무기한 기한이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한번 설치하면 15년으로 하고 또 3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60년까지 그 분묘를 설치를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임의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분묘 제사 상속 승계되겐 분묘에 속한 일정 토지 3,000평 이내 금양임야와 또 600평 내 묘토는 특별히 상속하십니다. 여기서 묘토란 일기 기준으로 상속 당시 이미 묘토이어야 합니다. 이미 묘지가 있는 땅에 하지 묘지가 없는 땅을 금양임야나 혹은 밭을 갖다가 이거를 묘토로도 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정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 금양임야나 묘토로 인정이 되면 세법상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최근 분묘기지권에 관한 아주 판례가 대법원 합의 재판이 나서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사실 시의취득도 그러하거니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여론이 분분한 문제입니다. 아무 땅에 그냥 불법으로 쓰던 오래전에 썼던 묘를 그냥 갖다가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돼서 평생 지류도 못 받고 내 땅도 아니고 세금은 내가 물고 남이 이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민법의 기본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서 최근 대법원에서 분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합의 판결이 나와서 전원 합의 판결이 나왔는데 예전 우리나라의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를 그대로 답습한 판례입니다. 타인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은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즉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여부는 적국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옛날에 설치한 분묘는 나무 땅이든 내 땅이든 일단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나무 땅이라도 이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료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상 땅 잡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상 땅 잡기는 조선 총독부 관보는 주상 땅 잡기 중요 자료입니다. 이 관보에는 임야 양력이나 사방공사 편입고시 등이 있고 양여시는 내용이 기재되고 사방공사 편입 조서는 단독권리 추정력은 없으나 선대묘가 있는 경우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즉 편입고시는 소유권 인정이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찾을지는 조선총독부 관보는 국립도서관 3층 가면 정부연서 관행물실에 보관이 되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소승시 국가교권 목록에서 필름번호를 받아 임야 양여 서류, 사방공사 설계 서류, 보안연 편입 배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면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금년 1월 9일 날 국회에서 부동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습니다. 2020년 2월 4일 날 공포되는 금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부동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인데 그 등기도 못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땅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등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